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9일에 실시된 국가직, 즉 보호직렬입니다. 보호직렬의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회복지학개론이나 국가직인 보호직렬의 사회복지학개론의 문제는 쉬운 편이었다, 이렇게 총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담당 교수여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의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의 고득점은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벼락치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맞기 힘들겠죠. 그리고 비전공자인 분들은 조금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전공자이시면서 체계적으로 이론적인 부분, 문제풀이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셨다면 90점 이상의 고득점은 맞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6년도 보호직렬의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출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출제 영역을 보시면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에 해당되는 것이 정책 파트라고 하는데요. 5문제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5문제에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대개 보면 7문제부터 시작하는데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책과 혼합된 문제를 보시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시면 여기에 정책 지역복지가 혼합된 게 있고 정책 행정이 혼합된 게 있습니다. 한 문제씩 하면은 2문제가 되죠. 따라서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7문제까지 보시면 됩니다. 정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복하셔야 됩니다. 정책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탈상품화의 개념,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점,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역사,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근로장려세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입니다. 실천은 대개 3문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연결된 문제를 보면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실천기술과 실천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죠. 따라서 이것까지 합치면 실천 파트는 4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가치와 원리, 즉 이념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1급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루인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 7원칙의 순서, 나열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1급 영역에서 잘 출제하는 것이고요. 통합적 접근 방법이 등장한 배경, 이 2가지는 1급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천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이 역전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역전이에 해당되는 개념이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들이 많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실천 기술의 대표적인 것들이 모델인데요. 모델 문제는 여기에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델을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모델이 많으면 3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모델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조사로는 매번 한 문제씩 나온다 했습니다.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나왔는데요. 깜짝 놀랄 것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사례의 문제 푸는 것은 아주 쉬웠습니다. 개념만 알면 쉬웠는데 사례를 주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찾아라 였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1급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들어갑니다. 이번에 가장 염두에 둘 것이 법령입니다. 법령은 무려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례적인 겁니다. 법령은 3문제 정도 출제되는 게 보통인데 여기에 더블 스코어로 6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쉽게 출제됐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변화된 내용 2015년 7월 달부터 시행된 거요. 2014년 12월에 개정되고요. 이것도 쉽게 출제됐고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헌법의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상당히 그 부분은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문이 쉬워서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벌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이거 벌금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징역형만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제도,
그 다음에 장차법이라고 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도에 제정된 겁니다. 2007년도에 제정된 일명 장차법에서 이야기하는 차별 행위가 있어요. 금지하는 차별 행위,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박스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과 지역복지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수행과 성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매력적입니다. 그걸 보시면 좋겠고요. 실천 기술은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특징, 컴튼과 갤러웨이가 말한 면접 특징이 나왔습니다. 행정과 지역복지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집단 구성, 우리가 프로포절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설계할 때 사회복지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요. 대상자 선정에서 집단 구분이 있어요.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이 있는데 그게 시험에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정책과 행정, 중앙정부가 기능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중앙정부의 장점이죠. 중앙정부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출제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영역과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파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출제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법제, 법령이 30%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정책입니다. 실천 기술이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상당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거의 15문제까지 출제가 된다. 조사론 하나. 여기에 이제 5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소리죠. 자, 15문제까지 출제된다는 것은 고득점의 비결이에요. 실천 기술과 그 다음에 정책과 법령,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고득점을 위한 전략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 나와 있고요. 정책론입니다. 탈상품화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탈상품화는 에스핑 안데르센 또는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하는데요. 그 학자가 바로 탈상품화와 계층화에 따라서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3인주의 복지국가로 나누었습니다. 1990년에 논문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시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더라도 개인의 복지를 국가가 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탈상품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복지 선진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문제 쉽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수준에 따라서 사회복지 모델을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구분하였다. 틀렸습니다. 제도적 복지와 자녀적 복지의 이 분법적인 구분은 윌렌스키와 르보였습니다. 탈상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권리로서의 복지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 선진국,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보다 뛰고요. 3인주의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수준이 높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습니다. 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는 윌렌스키와 르보가 되겠습니다. 윌렌스키와 르보가 여기에 따라 나누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맞는 문장으로 바꿔보면 탈상품화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 모델을 자유주의, 조합주의, 3인주의로 구분했다. 그러면 맞겠죠.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민영보험과 일명 사보험이라고 하죠. 사회보험의 차이점입니다. 간혹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민영보험은 자발적인 가입입니다.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고요. 민영보험은 계약에 의해 급여 수준이 결정됩니다.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급여 수준이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런 법률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정해지는 게 사회보험입니다. 민영보험은 최저 수준의 소득 보장을, 사회보험은 지불 능력에 따른 급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바뀐 거 아시죠? 최저 수준의 소득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은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불 능력에 따른 급여 보장이에요.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적게 되면 적게 받는 거다. 이게 지불 능력에 해당돼요. 이게 능력성이라고 합니다. 능력성과 연관성 있는 것은 바로 민영보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사회보험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민영보험에서 보험급여액은 여기 나오네요. 개별적 공평성입니다. 개별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보험급여를 많이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받는 것이 민영보험의 원리예요. 자, 사회보험의 보험급여액은 사회적인 적정성이 강조돼요. 사회적인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는 거죠.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적 적절성과도 관련성이 있는 게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은 사회성이 있는 거고요. 민간보험, 민영보험은 개인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2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